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건설기계 설비기사 문제 중에서 이제 4과목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이 유체기계,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죠. 기기. 그래서 61번부터 80번까지 문제입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는 유체기계 문제,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유압기기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심 펌프에서 축출력을 평행을 이루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축출력 평행을 이루는 방법. 그래서 원심 펌프에는 이제 축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누비 펌프의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회전축이 원심 펌프에 이제 회전축이 있고 이제 그 회전체가 있죠. 임펠러 회전체가 있어요. 임펠러 회전체가 있고 유체가 축이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축이 유체가 따라 들어오죠. 물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임펠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회전 축의 케이싱, 기세 보면 전면부, 후면부 해가지고 전면부와 후면부에 이제 압이 걸리게 돼요. 전면부와 후면부에 이제 압이 걸려서 이 전면부와 후면부의 압에 의한 그 정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합차 때문에 이제 축출력이라고 하는 힘이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해서 이 축출력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랜드 패킹이라고 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랜드 패킹은 이거는 이제 시일 장치죠. 누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예요. 패킹 중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그런 이제 패킹 방법이 이제 그랜드 패킹입니다. 그래서 축출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축출력의 평행을 이루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답은 2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주어진 보기는 회전체 후면에 이면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후면에 이면기술 사용해서 축출력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는 밸런스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 원판이라고 해서 밸런스 디스크를 이용해서 축출력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이제 축출력 방지법에 대한 내용 교재에서도 정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참고해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62번은 다음 중 캐비테이션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죠. 유체의 그 압이 포화 증기압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유체 속에 기포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일게 되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유체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동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이 캐비테이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법 보기 1번 보면 펌프의 설치 높이를 최대로 높게 설정하여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해줘야죠. 높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낮게 설정을 하고요. 흡입 양정을 이제 길게 한다 그랬습니다. 단흡입 펌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는 게 캐비테이션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보기 3번에 있죠. 보기 2번은 펌프 회전수를 낮춥니다. 맞고요. 흡입 비습도를 작게 해주는 거 맞고 3번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고 맞고 입축 펌프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심 펌프보다는 이제 사륙 펌프 같은 펌프들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덜 일어나죠.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은 1번 틀린 것. 답은 1번으로 봅니다. 다음 63번 펌프의 분리에서 터보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터보형 펌프에는 원심, 충류, 사류 이렇게 있죠. 원심, 충류, 사류. 3번에 왕복식 타입. 그러니까 왕복식 타입은 이제 용접형 펌프야. 용접형 펌프에는 회전형이 있고 왕복형이 있다 그랬죠. 회전형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 기어 펌프라든가 베인 펌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64번을 봅니다. 64번. 양정 20m, 송출량 0.3m/30 미닛, 효율 70%인 물펌프의 축동력은 약 얼마인가 그랬어요. 펌프의 축동력 구하는 거, 즉 펌프의 전효율 주어진 거죠. 펌프 효율입니다. 펌프 효율은 축동력분의 펌프 동력으로 들어갑니다. 축동력분의 펌프 동력은 토출 압력 곱하기 토출 유량으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축동력분의 감마 QH로 봐도 되죠. 토출 압력이 감마 Q 해가지고 표현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양정하고 송출 유량이 줬으니까 이제 감마 QH로 풀어야 되겠네. 감마 QH. 이렇게 해서 이제 축동력은 효율분의 펌프 동력이죠. 효율분의 펌프 동력으로 들어가서 펌프 동력은 이제 수동력으로 바로 풀었습니다. 효율은 0.7, 70%, 0.7. 감마 9,800. Q 0.3 메타/30 미닛이니까 초로 고쳐야죠. 나누기 60 들어갔고 양정 전수도 20 해서 계산하면 와트니까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나누기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킬로와트 1.4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64번의 답은 1번으로 봅니다. 다음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평, 축형, 풍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풍차의 종류인데 수평형 축이 있고 그다음에 수직형 축이 있어요. 1번에 그리스 풍차, 2번에 네덜란드 풍차, 3번에 다익 풍차, 아메리카 풍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형, 횡축형, 수평형 풍차의 종류가 되고요. 4번에 사보니우스 풍차 또는 이제 다리우스 풍차라든가 사보니우스 풍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수직 입축형, 수직 입축형 풍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4번 사보니우스 풍차 선택을 해줍니다. 그다음 66번 수차에 작용하는 물의 에너지 종류에 따라 수차를 구분하였을 때 물레 방아가 해당되는 수차의 형식은 그랬어요. 물레 방아는 중력식 수차의 종류다라고 봤죠. 물의 낙하에 의해서 회전체가 돌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레 방아는 중력식 수차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1번의 충격 수차는 노즐에서 분사된 제트류가 버켓을 때리는 방식의 펠턴 수차죠. 충격 수차의 종류에는 펠턴 수차가 있고요. 반동 수차의 종류에는 프란시스 수차라든가 프로펠러 수차, 그리고 이제 카플란 수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동 수차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66번의 답은 2번입니다. 67번 봅니다. 프란시스 수차에서 스파이럴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스파이럴형, 프란시스 수차의 종류에 노즐형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죠. 스파이럴형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횡축 단륜 단사 수차, 2번 횡축 단륜 복사 수차, 3번 입축 단륜 단사 수차가 있고요. 4번에 입축 이론 단륜 수차가 아니라 이제 또 종류로는 프란시스 수차의 스파이럴형의 종류로는 횡축 단륜 단사 수차, 횡축 단륜 복사 수차, 입축 단륜 단사 수차하고 횡축 이륜 단사 수차가 있죠. 횡축 이륜 단사 수차가 있습니다. 횡축 이륜 단사 수차 이렇게 있어서 4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68번 문제 봅니다. 원심 펌프 원리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원심 펌프는 회전차가 있고요. 임펠러라고 하는 회전차, 벌류트 펌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깃이 들어갑니다. 깃이 들어가고 와류실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와류실로 이런 식으로 감싸고 토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유체가 중심에서 들어와서 깃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깃을 타고 유체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유체가 이제 이 와류실을 타고 넘어오죠. 와류실을 타고 넘어오고 좁은 영역에서 와류실이 점점 넓어지면서 넓은 영역으로 오면서 유체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회전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해서 유체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와류실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면적이 커지니까 속도가 줄게 돼요. 속도가 줄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압력이 상승하면서 유체가 이제 밀려나가는 이런 이제 원리로 되어 있다. 원심 펌프는. 자, 이렇게 보죠.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변곡된 다수의 깃이 달린 회전체가 밀폐된 케이싱 내에서 회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에 따라 송수된다. 원심력의 작용 맞고 2번. 액체는 회전체 중심에서 흡입되어 반지름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맞고요. 3번. 와류실은 와실에서 나온 물을 모아서 송출관 쪽으로 보내는 스파이럴형 동체다 그랬습니다. 스파이럴형 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와류실, 와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4번은 와실은 송출되는 물의 압력 에너지를 되도록 손실을 적게 하여 속도 에너지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와실은 발생된 속도 에너지를 면적이 넓어지면서 속도가 줄고 압이 증가한다 그랬죠. 속도 에너지가 줄면서 압력 에너지가 증가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봅니다. 68번의 답은 4번으로 보고요. 69번은 다음 유체 기계 중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그랬어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1번 송풍기. 송풍기나 펌프는요. 송풍기나 펌프 같은 경우는 회전체가 원동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원동기 축이 있고 이 원동기가 돌아서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이 되어 있고 이 원동기가 돌아서 원동기 축이 돌면 회전축이 돌아요. 그러면 유체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펌프나 송풍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펌프의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수차, 터빈이죠. 수차가 펌프에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런 그 방식으로는 유압 모터 이런 것들이 있죠. 유압 모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풍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답은 1번 송풍기로 봅니다. 그래서 송풍기나 펌프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이제 유체 기계로 보면 됩니다. 다음 70번을 보겠습니다. 회전차 속의 흐름이 어디에서나 깃과 같은 유선을 가지고 또 유체가 마찰이나 충돌 등으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 없을 경우의 흐름은 그랬어요. 기수 무한인 흐름이죠. 원래는 이런 임펠러가 있으면 임펠러에 깃은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깃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깃을 따라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 나가기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이제 깃이 있으면은 깃 내부가 있단 말이죠. 깃 내부로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타고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이제 고체 표면과 마찰이 일어나요. 고체 표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유체가 빠져나가니까 그로 인한 이제 유체 손실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론적인 접근을 할 때 기수 무한인 흐름, 기수가 무한히 기수가 많이 이제 마치 이제 유선과 유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유선과 유선이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로 놓고 좀 이론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수 유한인 흐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흐름 상태로 또 적용시키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을 하게 되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70번은 기수 무한인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회전차 속의 흐름이 어디에서나 깃과 같은 유선을 가지고 유체가 마찰이나 충돌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간주하는 것을 기수 무한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유체 기계 문제였고 그 다음 유압기기 문제를 봅니다. 71번부터 유압기기 문제를 봐요.
80번까지가 유압기기 문제입니다. 다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럼 모터다 그랬어요. 모터,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 밖을 향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유압 펌프고, 꼭지점이 안을 향하고 있으면 유압 모터고, 그래서 유압 모터 맞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방향 유동이다 그랬는데 지금 좌우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축이에요. 축이고 흐름은 지금 한 방향이죠. 유동 방향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을 흘러가고 가변 용량형 펌프죠. 화살표가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화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 용량형이고 외부 드레인이 있다. 그래서 드레인 탱크, 기름 탱크에 드레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일방향 유동으로 보고요. 또한 이제 회전 방향은 한 방향,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회전축이 일방향 회전으로 보고 있고 일방향 유동으로 봐야 되고 71번의 답은 2번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 72번을 봅니다. 아래 파일럿 전환 밸브의 포트수, 위치수로 옳은 것은 위치수는 이 칸이 몇 칸으로 나눠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위치수는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위치입니다. 위치가 되고 포트수, 포트라고 하는 거는 밸브에 관이 연결되어 있는 접속점을 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칸에 포트가 지금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5포트 이렇게 한쪽만 카운트한다고 했습니다. 한쪽만 카운트하니까 5포트, 위치, 방향전환 밸브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보죠. 7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3번 두 개의 유압 갈로의 압력에 관계없이 정해진 출구 유량이 유지되도록 합류하는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 중에 보면 두 가닥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흘러 들어와서 합쳐져서 한 가닥으로 나가는 이런 이제 밸브가 있었죠. 집류 밸브고 이게 1번 집류 밸브가 답이 되고 요거의 반대가 또 분류 밸브가 있었죠. 요거의 반대로 분류 밸브가 있습니다. 한 가닥에서 흘러 들어와서 두 가닥으로 갈라져 나가는 이런 형태 유량 제어 밸브에는 분류 밸브가 있고 집류 밸브가 있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셔틀 밸브라고 하는 거는 그 입구가 두 개고요. 출구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출구가 두 개 입구 중에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렇게 해서 유체가 흘러가도록 하는 기름이 흘러가도록 하는 밸브가 셔틀 밸브가 되고요. 3번에 이제 적층 밸브라고 하는 거는 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의 일종입니다. 적층 밸브라는 거 유압 분야에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라 할 수가 있다. 자, 해설 참고하시고 4번에 이제 프리필 밸브라고 하는 거는 정상 상태에서는 유체 흐름이 어떤 변화 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밸브다. 이런 의미가 이제 프리필 밸브입니다. 이렇게 대형 프레스 등에서 급속 전진 행정 시 탱크로부터 유압 실린더의 흐름을 허용하거나 또는 가압 공정에서 유압 실린더로부터 탱크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교환 행정에서는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밸브로서 프리필 밸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유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밸브를 프리필 밸브라고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표현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답은 이제 1번으로 보고요. 74번 봅니다.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미터 인 회로, 미터 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 그 다음에 차동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차동 회로 이렇게 4가지가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가 됩니다. 4번에 로킹 회로라고 하는 건 이제 방향 제어 회로가 되겠죠. 방향 제어 회로의 종류가 로킹 회로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75번을 보겠습니다. 75번. 스트레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스트레이너는 여과 장치예요. 여과 장치. 필터와 함께 대표적인 여과 장치가 됩니다. 스트레이너는 비교적 대형인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장치고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할 때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트레이너의 연결부는 오일 탱크의 작동률을 방출하지 않아도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름 탱크, 오일 탱크, 기름 탱크죠. 기름 탱크 안에 흡입
약관과 스트레이너, 여과기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작동률을 방출하지 않아도 이제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뭐 작업하는데 편하겠죠. 네. 자, 일단은 맞는 표현으로 보고요. 2번은 스트레이너의 여과 능력은 펌프 흡입량의 1.2배 이하 용적을 가져야 한다. 자,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펌프 흡입량이 1.2배가 아니라 이제 2배. 2배 이상, 2배 이상으로 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스트레이너의 여과 능력은 펌프 흡입량의 2배 이상의 용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3번은 스트레이너가 막히면 펌프가 규정 유량을 토출하지 못하거나, 당연하죠.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충격, 유체의 충격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4번은 스트레이너의 보수는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완전히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여과제를 분리하여 손질하는 것이 좋다. 이제 오래 사용하려면 이런 이제 유지 관리하는 방법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답은 2번으로 봅니다. 75번의 답은 2번. 자, 76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유압장치에 대한 설명과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압장치, 유압기기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유압장치 자체의 자동 제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전기 전자 부품과 조합하여 사용하면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자동 제어 설비로 이용이 가능하죠. 원격 제어라든가 자동 제어, 자동 제어 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번은 힘의 증폭 방법이 같은 크기의 기계적 장치에 비해 간단하며, 간단하죠? 맞습니다. 크게 증폭시킬 수 있으며 그 예로 소형 유압잭이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건설기계 장비, 굴착기라든가 굴삭기죠. 이런 이제 장비에 건설 장비에 유압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번은 인하의 위험과 이물질에 의한 고장 우려가 있죠. 맞는 얘기고. 4번 점도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점도가 변하면 출력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점도가 증가하면은 유동 저항이 커지니까, 그리고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누설에 의해서 기름이 새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출력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 77번을 봅니다. 유압 공기압 도명 기호에 따른 기호에서 필터 드레인 갈로를 나타내는 선의 명칭은 파선이죠. 파선이 됩니다. 파선. 자, 그리고 실선으로 표현되는 건 이건 주갈로죠. 주갈로. 참고해 두시고, 이렇게. 78번. 일반적인 용접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용접형 펌프. 회전형과 왕복형이 있습니다. 회전형에는 기어 펌프라든가 베인 펌프가 있죠.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터빈 펌프는 터보 펌프, 즉 그 비용접형 펌프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유압 펌프로는 용접형 펌프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인, 기어, 피스톤 펌프 등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죠. 다음 79번 문제 봅니다. 유압 작동류의 첨가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산화방지제 맞고, 산화가 발생했을 때 공기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공기 속의 산소와 결합이 돼서 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산화방지제, 소포제, 방청제, 소포제,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면 소포제 뿌려주고, 방청제, 녹이나 부식 방지용으로 사용이 되고, 3번에 점도지수 강화제가 아니라 향상제죠. 점도지수 향상제에서 유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점도지수 향상제를 첨가시켜서 유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4번에 유동점 강화제가 있죠. 답은 3번으로 봅니다. 79번의 답은 3번이고, 80번 다음 중 유압을 이용한 기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뭐 유압장치의 특징이죠. 앞에서 봤던 유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1번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맞고, 2번 유압 에너지원을 축적할 수 있죠. 3번 힘과 속도를 무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 변속 가능하다.
4번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적이고 고압에서 누유의 위험이 없다. 자, 있죠.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점성이 변해요. 점성이 변화해서 기름이 셀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안정적일 수는 없지요. 답은 4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61번부터 80번까지 2022년도 제2회 건설기계 일반 건설기계 기사의 제4과목 유체기계 및 유압기계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